과연 한국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방치 아니야? 안녕하세요, 고구마미예요. 안녕하세요, 포미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리맘입니다. 2020년도 바뀌는 이번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누리과정이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통합적으로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누리과정이 됐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누리과정이 좀 개편이 됐다고 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이 중심, 아이 중심. 근데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좋아 라고 생각은 했거든. 근데 한편으론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콜레맘은?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한국에 실적이 맞을까? 왜냐면 유치원에서 한글 다 떼고 뭐 다 떼고 초등학교를 간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만 또 다른 아이들이 이미 이제 교육 중심이 유치원에서 뭔가 가정을 듣고 올라간 아이들보다 조금 더 뒤처지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또 솔직히는 좀 들더라고요. 맞아. 포미는 어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 생각을 했었고, 좋은 점은 이제 만약에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취지는 좋아서 그 취지의 한 가지의 장점을 내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이제 놀이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보러 다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교육상 약간 주입식 교육, 선생님이 하는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이 놀이를 했었을 때 이 놀이를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이제 그 외 스케줄이 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차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충분하게 이 아이가 이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취지와는 좋은데 막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공교육에서 하는 이 유아 중심의 놀이 중심의 그 긍정적인 취지는 좋기는 하나, 이게 그러니까 아이가 같이 협동심으로 같이 자율성으로 이 놀이를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충분한 기회를 주면은 좋기는 할 것 같다. 그 장점은. 그러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이제 도입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는 저희랑 이제 이런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니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똑같이 취지는 좋으나 우려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좀 그랬어. 아니 연장 보육이라는 것도 바뀌고 그것도 나름 지금 정착을 해야 될 시기인데 거기에 누리과정도 바뀌어? 뭐 그 전부터 뭐 2019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들 입장에서 솔직히 와닿진 않았잖아. 이게 시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관심 있게 누리과정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솔직히 관심 있게 보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주제만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잖아. 뭐 같이 풀칠해볼까, 뭐 그려볼까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정말 뭔가 좀 놀이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뭔가 놀이처럼 재밌게 아이들이 이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과정이 학부모들한테도 좀 걱정이지만 선생님들도 솔직히 되게 많이 걱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서 막 검색을 해봤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계속 듣고 오시더라고. 나라에서도 이제 맞아요. 듣잖아. 그래서 들었던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 정말 나도 뭐 하라고 막 애들한테 놀이하라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식습관 놀이 같은 거는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만들기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식습관. 근데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어떤 거를 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정말 놀이처럼 진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의 역량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 게 잘 될까?
정말 선생님들이 지금 하셨던 스타일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아무리 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정말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그럼 아이랑 꾸준히 이제 생활을 해봐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급하게 정말 2020년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의 과정을 좀 놀이처럼 해보고 뭐 어떤 거는 그냥 지금처럼 운영을 해보고 뭔가 차근차근 변했어야지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정말 취지는 좋아요. 원장님들을 만나보거나 그런 이제 뭐 그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얘기나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다 결과적으로 너무 좋거든. 그치, 이렇게 결과도 갔을 좋지. 때 교사들의 역량도 정말 좋아지고 아이들도 다채로워지고 창의 있어지고 뭐 해지고 막 이렇게 되게 좋거든. 여기 끝은. 끝은 좋은데 그 어, 과정이 맞아. 어떻게 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뭔가 좀 나중에 또 뭐 바뀐다든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뭔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왜냐면 아이들은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도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아이가 오늘 와서 이제 어떻게 놀았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아마 이런 게 어린이집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놀이라는 부분이 정말 좋지만 그런 부분 아까 콜리만 얘기하는 것처럼 유치원이 끝나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음 단계 초등학교가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놀이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그 담임 선생님이 재량이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맞아.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주변에서 막 들어도 나이 있으신 분 아직 받아쓰기 하고 뭘 하고 숙제 내주고 정말 이게 그거랑은 정말 다르게 담임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또 아이들이 또 그만큼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이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거나 뭔가 정말 있어야지만 이게 연계가 잘 되지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이렇게 배워 하는 소리가 초등학교 되면 다시 원상복귀야. 이 누리관이 정말 좋은 취지가 정말 끝까지 잘 유지가 돼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뭔가 정말 놀이처럼 재밌는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또 생기실 거예요. 아직 저희가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셋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이 영상 찍기 전에 막 셋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런 거 어떨까 저런 거 어떨까 될까 안 될까? 이제 3월달 지나고 나면 좀 한 5월달, 4, 5월달 되면 이제 창간 수업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럴 때 좀 근데 보겠지. 대부분 지금은 창간 수업을 할 때 담임 선생님 수업을 하는 것도 보긴 하지만 특별 맞아. 수업을 와가지고서 하는 걸 저희가 부모가 참여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창간 수업을 이루어졌을 때 진짜 아이들이 원해서 어떻게 놀이를 하는 그게 놀이 과정에 맞는지 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또. 그런 게 진짜 창간 수업 할 때 대부분 대부분 체육 예. 뭐 강사 선생님 오셔서 하는 걸로 그냥 부모랑 같이 참여 수업 정도 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창간 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런 걸 한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한테 의견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콜리맘은 뭐 이런 부분에 더 뭐 좋은 생각이라든지? 아니 그 이제 식습관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그 식사 시간도 저희는 애들이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도 아이들이 뭔가를 얻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고 이제 한참 작년 하반기부터 원장님들의 많은 요청들이 뭐였냐면 교사들이 이 식습관 지도를 식사 시간에 할 때 아이가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는 지도법을 좀 강의를 해달라, 교사 선생님들께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사와 아이가 둘 다 행복해야 되는 식사 시간이 과연 어떤 걸까?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누리과정에 연계가 된다면 맞아. 식사 시간도 자율성을 줘야 하는데, 그럴 때 식사 지도를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자율성을 주는 것인가. 봐봐. 안 먹어요. 안 와야지 먹어요. 알았어. 알았어가 아니잖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작년부터 계속 해왔었거든요. 원장님들이랑.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부터 되는 그런 식습관,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놀리는 게 아니라 계획안이 있어요. 그쵸, 계획안. 맞지. 누리과정의 그 교육 계획안이 있는데 그 계획안에 이제 어떤 시간이라는 계획이 있고 식사 시간에 대한 계획안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지침으로 이렇게 체크를 또 해요. 그 시간에 교사가 우리 아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누리과정의 그 교육과정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3월이 되고 4, 5월이 되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잘 하고 있는지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또 하니까 또 그 걱정이 되네요. 자율성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한 식사 시간을 과연 어떻게 꾸려야 할까? 교사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지침 있는 놀이 과정은 차라리 어쩌면 편할 수 있어. 그냥 뭔가 교구가 있고 뭔가 맞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 식사 시간이란 거 저희도 해보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뭔가 정말 자율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먹을게 하면 그래 그만 먹어 라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자율성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왜 안 먹여주세요? 다 먹고 오기를 원하는지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맞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가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원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부분은 좀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콜리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누리과정이 식사 시간에도 연계가 되려면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이 정말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를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뭐 엄마 나 오늘 밥 못 먹어서 만약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밥은 선생님이 다 안 줬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애들 이렇게 얘기했나? 내 선생님이 안 줬어. 안 줬어. 안 선생님 담아줬어. 먹기 싫다니까 안 주던데?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어. 그런 얘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정말 안 주셨어? 정말? 내일 내일 가서 엄마가 얘기해 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정말 아이가 안 먹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강요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또 선생님 입장에 너무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바로 뭐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은 유두리가 지켜봐 주시고 또 올해는 또 그런 누리과정이 놀이 뭐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자리를 잡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랬구나 다음에는 조금 뭐 먹어봐 라는 얘기로 그냥 편하게 넘어가 주시고 뭐 거기다 흥분하지 마시고 다 먹었어야지 왜 안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적응을 하고 저희 부모도 적응하고 선생님들도 적응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관심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하겠지가 아니라 뭐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그런 자료도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맘셋이 좀 유용한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셨나요? 아니야, 우리 위에다가 많이 풀어줘야 돼. 많이랑 또 밑에 제가 또 자료들을 많이 달아 설명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을 보고 뭐 링크를 하면 웬만한 자료를 다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찾아서 연결을 해놓을게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생활 눌러줘야지. 꾹꾹 눌러야지 저희가 앞으로도 육아 정보에 대한 거 많이 찾아서 또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 또 공유하시는 거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 2020년도 새학기 돼서 많은 분들 이제 적응 또 잘 하시고 또 즐거운 새학기 맞으시고 또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